아우, 저 사람 참 비호감이야 라고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아니면 저 사람은 어쩜 저렇게 호감이 가지? 라는 매력을 느껴본 적도 아마 있으실 텐데요. 진짜 주변에서 호감 가는 사람과 비호감인 사람들 확연히 엇갈리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또 나는 과연 호감이 가는 사람일까요? 비호감인 사람일까요? 한번 공부해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심리학개론 연세대 이현주 연구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은 이제 호감형이시잖아요. 아, 네, 아유 감사합니다. 친절하고. 네, 저랑 MBTI도 같고. 네, 기자님하고 사실 동병상련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일단 누구는 호감으로 비춰지고 네. 누구는 비호감으로 비춰지는데 가장 큰 차이는 어디에서 온다고부터 봐야 될까요? 일단 사람들이 많이 하는 오해가 뭐냐면 내가 되게 잘 나가고 대단한 사람이 되면 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그게 되게 오해예요. 많은 사람들은 다 자기가 잘 나가고 싶은 거거든요. 자기가 잘 나가고 싶지. 네, 네. 그러니까 다 자기가 잘 나가고 싶은 거지. 네. 어쩌면 타인이 잘 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막 호감을 느끼지 못한단 말이에요. 오히려 질투심이라든지 시기심이 생길 가능성이 더 크죠. 그래서 가장 비호감이라고 하는 요소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일단 호감이라는 거는 네. 원래 정의 자체가 좋게 여기는 감정입니다. 좋게 여기는 감정. 상대를 좋게 여기는 감정. 네. 그렇다면 반대인 비호감은 뭐라고 볼 수 있냐면은 안 좋게 여기는 감정이죠. 네. 그러면 가장 내가 비호감으로 찍히고 싶다면 어떤 면에서는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 네.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좀 거만하고 오만한 자세로 계속 얘기하면 됩니다. 그러면 나한테 잘 보이면 너한테 좋은 일이 있을 걸 그 사람이 겉으로는 나한테 뭔가 비애를 맞추는 것처럼 보여도 나한테 진정한 호감을 갖기는 어렵겠죠. 그럼 반대로 내가 되게 호감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사실 내가 상대를 호감으로 느끼고 있는데 네. 내가 상대를 되게 호감으로 사실은 대하고 말하는데 네. 상대가 나를 미워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나의 관계는- 진심이 통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것도 한두 번이지 내가 계속 호감으로 대하는데 나를 막 미워한다? 이건 쉽지 않거든요. 관계는 원래 상호적입니다. 관계는 상호적인 거다. 네. 그래서 사실은 나를 깔보거나 무시하는 사람은 아무리 뛰어나도요 비호감으로 찍히기 일쑤고요. 오히려 상대를 존중하고 상대에게 호기심이 있는 사람에게 호감이 생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호감은 상호적인 거고 네. 존중하고 네. 또 나에게 호기심을 보이는 사람을 또 은연중에 호감을 갖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이런 거죠. 내가 호감을 얻기 위해 엄청나게 성공을 하는 것보다 더 먼저 할 일은 뭐 그런 부분도 이제 같이 노력하면 좋은 거지만 더 중요한 건 내가 상대를 벌써 호감으로 먼저 여기는 것. 먼저 그렇게 대하는 것. 나부터. 네. 그리고 또 첫인상이 되게 중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호감 비호감도 첫인상에서 바로 갈릴 수 있나요? 사실 그런 거에 관련된 많은 연구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인간은 많은 정보를 접하면서 살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예. 이 세상 살다 보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정보가 있는데 우리 뇌는 그거를 다 감당할 수가 없다 보니까 빠르게 범주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좀 게으르네. 이 사람은 좀 시간 개념이 없네. 이 사람은 좀 정신이 없네. 이 사람은 좀 자기 생각만 하네. 이 사람은 뭔가 좀 냉정하네. 이렇게 우리가 어떤 사람의 단편적인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을 범주화시키는데 그 하나의 토대가 바로 첫인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첫인상 찍히면 이제 피곤하죠. 아주 피곤하죠. 네. 그 바꾸는데도 힘들고. 네. 일단 호감이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3가지 조건이 있다고요. 일단은 우리가 첫인상부터 한번 살펴보면은요. 네.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호감에 대한 많은 연구들을 볼 때 연구 설계를 할 때요. 호감이 있는 사람과 비호감인 사람을 이렇게 짜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거기서 항상 들어가는 게 뭐냐면 활짝 웃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가 왜 절대 정신에서 네. 전 세계적으로 호감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좀 셀러브리티들 있잖아요. 네. 그분들 중에 인상을 막 찌푸리고 계신 분들이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렇죠. 다들 이제 인상 좋다라고 하면 호감부터 생기죠. 그렇죠. 호감이 있고 좀 어떤 면에서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은 잘 웃고 있고 좀 인간성이 보이고 조금 솔직하고 그런 특징이겠죠. 네. 이런 토대 안에서 자기 관리를 잘해보는 거.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겠네요. 자기 관리의 토대, 자기 관리를 잘하는 것. 두 번째는 웃는 인상. 상대에게 보면서 활짝 웃는 인상. 그 토대 안에서 3가지 측면 한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상대에 대한 깊은 호기심입니다.
호기심. 네. 우리 메슬로우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인간에겐 5가지 욕구가 있다고 했는데 네. 생존, 안전, 사랑과 소속감, 인정, 자기 실현 이렇게 네. 5가지 욕구를 네. 얘기했거든요. 근데 생존과 안전, 뭐 수면욕이라든지 식욕이라든지 이런 건 다 유한한 욕구예요. 근데 그 위에 욕구, 사랑과 인정 이런 것들은 다 무한한 욕구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대가 나한테 호기심을 갖고 자꾸 물어봐주고 그것에 호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사랑과 소속감, 인정 욕구를 반영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대상이 되죠. 그리고 이런 욕구는 무한하기 때문에 사람에게 호감을 형성하기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호기심 있는 질문과 그 질문을 했을 때 어떻게 보면 빠져드는 경청을 해보는 것. 이거 2가지입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스킬이에요. 상대에게 호기심 있는 질문을 하고 어떤 면에서는 그거에 감탄하는 경청. 저는 갈비를 되게 좋아해요. 아니 그래서 갈비가 거기가 어떤 게 좀 다른 거예요? 아니 어떤 맛이 다른데 거기 볶음밥을 준다고요? 이렇게 물어봐주고 와 그렇군요. 호응하고. 네. 와 대박. 이렇게 마주해 주는 것만으로도 상대에게 굉장히 호감을 줄 수 있어요. 내 말이 뭔가 내 욕구에 이 사람이 반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말들이 나왔을 때 내가 좋아하는 게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 상대가 좋아하는 걸 얘기했는데 그중에 내가 좋아하는 게 나왔을 때 그 공통점을 찾아서 저도 이런 거를 좋아하는데 저도 그런 영화 좋아하는데 저도 그런 음식 좋아하는데 이렇게 호응하는 것은 그 사람과 나 사이의 공명 어떤 면에서는 교집합을 많이 형성시킬 수 있고 이 토대 안에서 그 사람을 좋게 여기는 감정이 좀 더 많이 생성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호응하는 것부터. 네. 그러니까 아까 초반에 호감은 이제 상호적인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그것부터 이제 표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0419님이 다행이네요. 이대호 씨는 호감이라고. 예. 근데 라디오만 들으시면 이제 제가 호감인지 비호감인지는 잘 모르실 텐데 네. 예, 음성으로라도 잘 포장을 좀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공감을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그 기준금리 동결 소식도 나온 것 같아가지고 예, 제가 잠깐 호응을 좀 끊고 하나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했다. 그래서 9번 연속 벌써 기준금리가 동결되고 있다. 그리고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도 2.1%로 유지했다라는 거 한 가지 또 알려드리고 다시 호감을 받기 위해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네. 자, 근데 반대로 아유 저 사람 진짜 비호감이야. 어떻게 하는 짓마다 저렇게 밉지? 라고 하는 이게 비호감인 사람들은 본인이 비호감인 거 모르거든요. 네. 좀 알려주세요. 첫 번째는 네.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좀 이기적인 사람. 정말 비호감입니다. 같이 있기 싫죠. 네. 어떤 부장님은 모든 직원이 다 뼈해장국 좋아하는 줄 알더라고요. 거기만 가는 거예요. 감자탕은 다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 생각을 못 해요. 그 조망 수용 능력이 떨어져서 타인이 뭘 좋아하는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조망 수준이요? 조망 수용 능력. 아, 조망 수용 능력. 네. 그것이 타인의 감정, 타인의 욕구, 타인의 생각을 바라보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타인이 뭘 좋아할지를 거의 모르고 내가 좋아하면 다른 사람 다 좋아하겠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측면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있어요. 네. 그래서 좀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람. 2번째는 좀 무례하고 예의 없는 행동. 그러니까 이게 솔직한 것과 좀 직설적인 건 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말을 할 때 그런 원피스 입으면 그럼 그것도 잘 어울릴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것과 야 그거 안 어울려 너한테. 야 그 진짜 원피스가 아깝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완전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한 것과 직설을 잘 모르고 브레이크 없이 그냥 막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되게 센 척 하시고 막 예의 없이 하시고 자기가 이제 세 보이려고. 네. 그런 건 사실은 굉장히 비호감으로 좀 익힐 수 있죠. 그리고 3번째는 굉장히 좀 불평불만이 많으신 분들. 너무 뭐든지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3명을 좀 비호감을 좀 지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한번 염두에 보셔도 좋을 것 이건 같습니다. 이제 강자 약자를 떠나서 예, 뭐 불평불만만 하는 사람도 강자가 아니더라도 비호감으로 보일 수 있는 거고. 네. 그러면 이거 중요한 거. 처음엔 비호감이었는데 그래도 호감으로 바뀔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요. 첫인상이 계속 간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거는 한 번 만나고 몇 년 있다 다시 만나고 뭐 이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만나는 관계는 첫인상이 아무리 마이너스였어도 얼마든지 플러스로 바뀔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계는 계속 만나가면서 새롭게 생성되는 거예요. 새롭게 예. 만들어가는 겁니다.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전까지는 내 얘기를 많이 했다라고 한다면 조금 그런 걸 내려놓고 상대의 이야기를 좀 경청해보고 호기심 있는 질문을 이야기해보고 공통점을 발견해보는 습관이 어떤 면에서 호감을 형성할 수 있는 좋은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관계는 그냥 지속되는 게 아니라 네. 늘 계속해서 바뀌는 거라고요. 네. 같은 사람끼리여도. 맞습니다. 그걸 먼저 좀 인지를 해야겠네요. 네.
작년에 만난 그 사람과의 감정이 올해는 또 달라질 수 있고 네. 그 사람이 나를 보는 시선도 달라질 수 있으니 네. 나 스스로 우선은 좀 깨우쳐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엔 그저 그랬는데 만나면서 진국인 사람이 있죠. 진국. 네. 진국 좋죠. 우리 연세대 연구 교수 중에서 가장 진국인 이현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